올 한해 핫 키워드라고 한다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 한국 방산 및 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만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폴란드까지 수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관심을 드러냈죠. 그중 폴란드는 총합 3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와 우리 한국의 자주포, 전차, 공격기를 소위 말해 싹쓸이 해갔는데요. 그런데 현재 폴란드의 한국 무기 쇼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에는 한국의 공격형 장갑차 레드백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 하나디펜스는 폴란드형 레드백 최종 사양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양국 간에 또 한 번 대규모 계약이 성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로사토리 방산전시회에 하나디펜스의 손재일 대표이사가 참석해 폴란드 대표단을 만났었죠. 그리고 폴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24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양국 정부의 국방협력에 발맞춰 폴란드와 다양한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 회사는 이미 크랩 자주포 프로젝트에서 폴란드와 협력했으며 자주포의 공적인 생산과 배송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포탑과 K9CC의 155mm 자사포를 통합하는 경험을 토대로 레드백 장갑차에 폴란드의 ZSSW30 포탑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재일 대표이사는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가장 중요한 건 자주포와 장갑차를 현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크랩 프로젝트와 같이 향후 폴란드와 협력해 현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기술 이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폴란드의 국영 방산기업 HSW 또는 PGG그룹이 지정한 다른 공장에 레드백 생산 라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하며 양국 간의 장갑차 거래가 성사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 성과를 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형 장갑차의 최종 사양을 확정했는데요. 오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양국 방위산업 협력 세미나에서 무인 포탑을 적용한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을 최종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한 폴란드형 레드백은 폴란드제 포탑인 ZSSW30을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PL-21 보병 전투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폴란드 ZSSW30 포탑으로 보병 전투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폴란드와 한국의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통합 작업은 폴란드에서 이뤄진다고 밝혀 더욱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사실 한국과 폴란드는 레드백 사업 말고도 다른 방위산업 분야에서 그동안 합작사를 추진해왔는데요. 지난 10월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묘막은 하나디펜스와 PGZ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위해 새로운 공장을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업체는 계약 당시부터 현지 생산 수행을 목표로 끊임없이 협력을 논의해왔습니다. 하나디펜스는 폴란드로 생산과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PGZ가 새로운 공장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장을 증설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었죠. 이때 당시에도 두 업체 간 방산 협력은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인 레드백 생산 역시 함께 엮인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PGZ는 한국의 KF-21 사업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폴란드 방산기업 PGZ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의 유럽 생산 거점의 구축을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흐바웩 PGZ 회장은 지난 11월 2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KF-21 사업에 대해서 구성품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EU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 솔깃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KF-21이든 다른 전차, 자주포 등의 무기 구성품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서 가동할 경우 유럽 국가들에 대한 공동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죠. 이에 조진수 한양대 명예교수는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옵셋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한국판 FMS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무기에 폴란드는 상당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한국 방산 기업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레드백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기대는 이뿐만 아니라 현재 독일의 푸마 장갑차에서 무더기 결함이 발생하면서 레드백 수출은 점점 더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당 2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형성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로 알려진 독일 푸마 장갑차의 전기 부품에서 결함 문제가 발생하여 누전도 일어났고 소모품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주 독일 연방군 보병중대가 니더작센주 베르겐의 전투 병력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다 동원된 푸마 장갑차 18대 전체에서 이 같은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독일의 람브레이트 국방부 장관은 다음 주 말까지 관계부처와 연방군, 업계의 결함의 원인 분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현재 폴란드의 레드백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할 수밖에 없는 최선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현재 폴란드는 자신들이 주문한 폴란드제 포탑과 레드백의 결합까지 한국이 완벽하게 완성시켰다 보니 더욱이나 한국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 무기가 또 한 번 일을 낸다면 난리가 났는데요. 실제로 한 해외 네티즌의 경우에는 한국과 폴란드가 또 초대형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국이 이제 진짜 방위산업 분야에서 정점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 독일은 한 수 접어야 할 거야 라든지 한국이 무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네.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 뭐 잘 만드니까 인정해야겠지만 말이야라고 말하며 한국 무기를 칭찬하고 한국이 폴란드와 하는 계약은 당연한 거라고 폴란드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를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경을 한국 무기로 배치했고 더욱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레드백을 도입하겠군요. 더구나 한국이 자신들이 요구한 것들을 완벽히 이행해줬어. 이는 결국 신뢰로 이어지겠지. 그렇다는 건 한국 무기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를 어디에서도 못 찾을 거야. 더구나 레드백 또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장갑차니까 말이야. 한국인들은 항상 확신에 차서 약속을 한다. 그리고 지금껏 한국은 약속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물론 일본과는 있었으려나 아무튼 완벽하게 했고 상대로 하여금 200% 만족도를 얻어내니 누가 이런 한국 무기를 사지 않겠어. 이번에도 폴란드가 한국과 초대형 계약을 맺을 것 같네. 그럼 이제 방위산업 분야에서 이제 한국이 미국 다음인 건가? 아마도 러시아제 무기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밖에는 없잖아. 더구나 한국은 납기일을 정확히 지킨다고. 장사에 있어서 거래 날짜를 지킨다는 건 굉장한 거야. 물론 당연하겠지만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국 한국은 또 거래를 따내겠어.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냐? 한국은 잘하고 있잖아. 솔직히 까내릴 것도 없어. 사람들이 일도 잘해, 무기도 잘 만들어, 무기 성능까지 뛰어나. 한국인들은 이래도 당연하다고 욕하겠지만 우리로서는 그게 아니라고. 만약 한국이 이번 폴란드를 통해서 장갑차 분야에서도 계약을 떼난다면 독일을 넘을 거고 이탈리아나 영국을 따라잡으면서 추후에 미국, 중국,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주름잡게 될 거야. 사람들은 한국이 이렇게 무기를 잘 만들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테지만 난 달라. 한국의 제조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난 인정하고 있었어. 그들이 가발을 수출할 때부터 말이야. 또한 한국 무기는 반도체의 나라답게 반도체를 활용해서 마치 로봇이 완벽하게 각을 재듯 임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스킬도 가지고 있어. 미국 아니면 그런 게 가능한 나라가 있을까? 내 생각엔 한국이 유일하다고 생각해. 요즘 한국 무기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있다면 일본인 아니면 중국인 또는 한국인일 거야. 일본, 중국인들은 부러워서 그런 거고 한국인들은 원래 자신들을 칭찬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거든.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한국은 예전에 비해 업무 강도가 낮아진 것 같아.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이 챙겨야 할 걸 정확히 캐치하고 챙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과를 내고 있어. 그만큼 대단한 인재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 그런 한국이 정말로 부럽다 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